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나흘째를 맞아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공민경 기자, 먼저 실종자 구조 작업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고 나흘째를 맞아 수색 구조 작업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견된 실종자를 아직 구조하지 못했고 다른 실종자도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발견된 건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건물 지하 1층의 계단 난간에서 1명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 지하를 수색하다 발견한 건데요. 실종자 주변으로 콘크리트 더미 등 건물 잔해가 쌓여 있어 여전히 신원이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사고 후 처음으로 야간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철선과 콘크리트를 지우고 사고 현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확보되는 대로 본격적인 구조도 가능해 보이는데 생존 가능성을 대비해 매몰된 밑부분부터 들어올릴 계획입니다. 건물 외벽에 연결된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은 시작했습니까? 아직입니다. 해체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을 사고 현장까지 옮기고 설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젯밤부터 1200톤급 해체 크레인과 부품이 트레일러 14대에 분리된 상태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체 크레인이 설치될 자리의 집안이 튼튼한지 점검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체 크레인이 본격적으로 조립됩니다. 조립 과정은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 조립과 설치가 끝나면 건물에 연결된 타워 크레인의 상층부와 조종실을 해체할 계획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사라지면 구조와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축 아파트 여러 개 동을 1년 만에 39층까지 쌓아올린 정황이 드러난 영상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한 달에 3개 층을 올린 셈인데요. 1년 전에도 강추위 속에 타설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붕괴한 201동 아파트와 함께 착공을 시작한 바로 옆 공사구역입니다. 촬영 날짜는 2020년 12월 30일, 인근 건물에서 주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며칠 뒤인 1월 초에도 눈이 쌓인 가운데 공사가 계속됩니다. 당시에도 이번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는 영하권의 날씨에 타설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때가 영하 5도, 10도 먹거든요. 이건 지금 철 구조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통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 만에 38층 올렸어요. 겨울에 저층 공사를 시작한 현대산업개발은 이후 1년 만에 39층 바닥까지 건물을 올렸습니다. 열흘에 1개 층씩 쌓아 올린 셈입니다. 공학적으로는 28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날씨다 보면 최소 2주 정도, 내지 3주. 그 정도는 돼야 다 굳는다고 보는 거죠.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속도전이 화를 부른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번 사고는 특히 16개 층 바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는 해명을 내놓았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 비난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최송영 기자입니다. 39층부터 무려 16개 층이 속절없이 주저앉은 구조물. 최상층에 콘크리트가 쏟아졌더라도 아래층 바닥이 견고했더라면 연쇄 붕괴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난 학동 건물 붕괴 사고 7달 만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또 발생했지만 동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한 장짜리 공개 사과문만 발표하고 오히려 양생 기간이 충분했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부인하는 데만 힘을 쏟았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을 염두한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실제 강도 확보했는가를 검토해가지고 됐으면 또 올리고 이래야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올렸다. 그래서 우리 잘못 없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가 아니죠. 실종자 가족들 역시 시공사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저희에게 가족 담당자들 이제 직원을 이렇게 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관리 전문가 그 사람이 와서 브리핑하고 그 정도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나쁜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등 지역사회 비판은 커지고 있지만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어려운 상황.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일정 기간 사업 참여를 배제하도록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7명이 나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구 요양병원에서 재검사 결과 51명이 추가됐고 북구 요양병원에서도 새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어제 하루 224명이 확진돼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에서는 학교와 주점, 목욕탕, 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져 15개 시군에서 13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여전히 광주가 영하 5도 안팎 기록했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 기온 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늘이 맑지는 않겠지만 토요일에는 한낮 기온 8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아침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동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5도, 광양 8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도, 강진과 완도 5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4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주말에 기온이 다소 올랐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눈비 소식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의 신호체계를 개선합니다. 광주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좌회전 금지 2곳과 좌회전 대기차로 4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상수조사 본부가 설 연휴에 대비해서 수돗물 급수 대책을 마련합니다. 광주시는 각 정수장과 높은 지대, 사회복지시설과 공사 현장 주변의 급수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동복댐 수몰 지역을 찾는 성묘객을 수송하기 위해서 선박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9일까지 축산물 위생검사 특별대책기간에 미생물 검사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잔류 물질 검사를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설명절 대책 기간에는 소와 돼지 2만 5천여 마리를 검사한 결과 부적합 4건이 적발됐고 잔류 물질과 미생물 135건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4,5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류별 규모는 경영 안정자금 3,800억 원, 시설자금 7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열리는 양대 선거 관련 특별 예방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을 중점 단속하고 대상자들에게 관련 법규와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평군이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미리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귀농어 귀촌 체령 지원센터 입교자를 모집합니다.